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마스크.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수출 뭐 물량 막아놓은 것도 다 해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KF 뭐 인증받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스크에 들어가는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들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마스크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뭐 문 닫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사는. 근데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인증받은 업체라기보다 요거보다 이제 일반 그냥 공산품 마스크 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인증받은 업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있다. 물론 가격이 지금 국내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뭐 장당 500원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그런 마스크 같은 거 1,00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겠고, 계속적으로 미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이자 관련 소식이 있었죠, 지난 밤 사이에. 그래서 이 마스크 관련주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 긍정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볼 때는 조금 뭐 좀 신중하게,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조금 뭐 시각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야 당연한 소식이죠. 사실 근데 금값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팔자 해서 이제 금값도 다 떨어졌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뭐 올라오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경제가 뭐 괜찮아질 것 같은 뭐 이게 진전 소식이 있으니까 뭐 그럴만 했다 뭐 그런 건데, 사실 뭐 명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올라왔고 이제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건데, 뭐 명분 제공하고 이거가 약간 방아쇠가 된 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이자 백신 호재 다우 급등, 나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쭉쭉 보시면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 엔테크와 개발 중이,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이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후보 물질이 90%의 감염 예방률을 보였다는 예비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이자의 주가가 뭐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고, 장 마감을 했고, 오히려 화이자보다 뭐 다른 좀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종목들, 뭐 항공주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등등이 굉장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나와 있죠. 항공, 이렇게 대타항공.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뭐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항공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항공주가 굉장히 좀 움직일 수 있고 여행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고 조금 여건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그 러시아 뭐 백신 이야기 나왔을 때도 여행 관련주 상한가 가고 그랬거든요, 일부 종목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긴 해야 되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실 시가 높이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음봉 마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항공 종목들도 조금 시가를 굉장히 높이 뜬 다음에 살짝 올랐다가 뭐 델타 항공처럼 그렇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겠고, 이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겠지만,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 시가 밑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분봉으로 보면 좋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라면 시가 깨질 때나 아니면 시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올라갈 때 익절을 해주고 다시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델타항공 한번 차트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색하면 여기 또 나오거든요. 델타항공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났어요. 어제 지난 밤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전 6시죠. 미국 썸머타임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요런 그림이 뭐 대한항공도 나오지 않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이미 뭐
그 해운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면서 그 운송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같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 2만 원 깨지고 조금 밀렸을 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게 화이자 그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해운 관련으로 또 해운주 움직이면서 같이 또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운이 워낙 컨테이너선이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뭐 비행기랑 철도로 실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요런 흐름 나올 수도 있고 8월 7일 같은 흐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해드린 부분 뭐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은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굉장히 뭐 한 발 물러나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가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분봉에서 조금 올라오는 흐름에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이거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가 높이 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이탈이라든지 시가를 기준으로 아침에 이렇게 칠 때, 위로 칠 때 익절을 해주고 뭐 나중에 다시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딴 거는 뭐 트럼프가 뭐 국방장관 전격 경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거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내용, 이 기사는 이거는 이미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도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합치면서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으로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인식대 절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법으로 인식되는 게 좀 늘어날 수 있다. 기존의 라인으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는 라인이 좀 돈 먹는 하마 느낌으로 계속 적산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뭐 네이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참, 네. 정말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펀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역대 3위, 1위야 불과 12조 차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워렌 버핏이 창안한 방법 중에 국가의 GDP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뭐 120%가 됐을 때,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이 120%가 됐을 때인가, 그 정도면 과열이고, 또 몇 퍼센트가 됐을 때는 과매도다, 과매수고 과매도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108점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GDP 대비.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최소 10%는 지수 상승에 10%는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코로나 유동성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돈풀기에서 나온 유동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유동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증시는 긍정적이다. 다만 그 긍정적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구간들은 분명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어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거는 주식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그냥 이런 기사가 있다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서 갖고 와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도 그렇고 뭔가 거래되는 거에,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테크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 기사의 후속 기사로 딴 게 또 있는데, 뭐 대기업까지 뛰어들었다 뭐 내용이고, 지금 뭐 서울 옥션은 상장사죠. 그 경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 자회사가 이거 이렇게 뭐 신발 이거 거래하는 그런 거에서 뭐 관심을 갖고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스니커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식으로 조금 연결을 해서 보면 뭐
스니커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한정판으로 뭔가를 좀 나온다거나 뭐 그럴 때 조금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뭐 여기도 뭐 롯데쇼핑과 뭐 네이버가 좀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또 구조조정이 지금 많이 잘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화이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컨택트 관련주니까. 보도록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위치인데 다시 20일 이동평선 돌파하고서 여기서 이제 요 5일 이동평선만 이탈이 안 는다면 뭐 무난하게 이런 가격까지 한번 건드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요거 한국, 미국, 일본 의원들 오늘 바이든 시대에 미중 관계 머리 맞댄다. 라고 해서 외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오늘 화상으로 뭐 지금 진행되고 있겠네요. 지금 시간, 현재 시간.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또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가 당연한 거고 뭐 기업들 연관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치 뭐 또 정치 같은 경우 또 정치에서 결국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결국 기업이랑 연결돼서 뭐 관련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 뭐 다 뭐 주식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사를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기사를 봤던 어떤 종류의 기사를 봤던 뭐 스포츠건 뭐 사회 분야건 뭐든지 봤을 때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가 과연 주식이랑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이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어제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긍정적인 기사 있다 뭐 실적 잘 나왔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뭐 기사는 다 봤고 세트리온 한 번만 볼까요? 뭐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쭉쭉쭉 올라왔는데 뭐 차트적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근데 120일 이동평균선과 뭐 6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요 시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조금 더 움직이면서 30만 원 한번 건드려 주지 않을까 그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어제 고가를 갱신했어요. 여기 다 뚫었습니다. 뚫었고 제가 저번 개장 전 이야기였었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하는 순간 고점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실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조금 뭔가 약하게 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면 지금 이게 넘기지 못했거든요. 사실 종가상으로는 고가 기준으로는 넘어갔는데 고가 기준 넘어갔는데 종가상을 넘겨놓지 못해서 어쨌든 오늘 시가가 여기 위에서 떠준다면 긍정적으로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주에서도 코스피 200 기준을 봐도 뭐 이런 식의 흐름이고 그리고 대형주들로 모아서 봐도 이런 식의 흐름이다. 약간 대형주가 어제는 좀 약했던 것 같네요. 중형주 볼까요? 중형주, 소형주. 네, 어제는 중형주, 소형주가 강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장중에 봤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 선물 중에 그 중소기업을 구성을 해서 지수 선물 움직이는 게 있어요. 러셀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우 지수도 그리고 미 증시가 시작됐었고 지금도 뭐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찍기 직전에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되는 뭐 대형주 어제 덜 움직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특히 이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좀 제 눈에는 괜찮은 종목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진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양봉 이렇게
이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딱 양봉 만들어놨는데 약간 조금만 더 이렇게 캔들이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하락 여기서 이걸로 긋지 말고 이걸로 긋죠. 이런 추세도 넘겨놨다. 그래서 긍정적인 좀 양봉이 나왔고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뭐 영상 찍을 때마다 이야기해드렸던 이 박스 라인, 박스권에 대한 부분은 일시 이탈이 있었고 회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절반 이상도 넘겨놓고 또 요 음봉도 심지어 이 절반은 거의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살짝 뭐 이탈이 있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당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절반 구간에서 왜 이렇게 안 그어지죠? 이걸로 그렇죠. 이 대략 절반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요 추세선을 넘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하는 순간 코스피처럼 이렇게 고가 갱신해버리는 그러한 흐름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지수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더라도 지금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100%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소송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미 대선 뭐 불확실성 끝난 것처럼 일시 해소를 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 아니면은 뭐 더 길게 가면은 1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월 6일이었나요? 하여튼 뭐 미 대선 관련 그 소송하고 뭐 하다 보면 그 일정상 그래서 그때 좀 크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장의 걱정은 조금 덜어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음봉이 좀 나와준다면 뭐 분할로 당연히 음봉에서는 웬만하면 근데 분할로 잡아 들어가면 결국 이렇게 반등 때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수 반등 음봉일 때 특히나 이런 큰 사이즈의 코스닥 음봉들이 나올 때는 어 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이 크게 좀 하락한다면 너무 하락이 별로 없으면 또 그것도 X예요. 좀 크게 하락했을 때 지수랑 같이 크게 하락했을 때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면 턴할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